안녕하세요. 업대연봉의 쿠팡 플렉스 스토리. 일주일간 해본 거에 대한 소감하고 대략적인 정산서 제가 계산한 거예요. 아직 쿠팡한테 정산금을 입금받지 못해가지고 제가 대략 계산한 겁니다. 쿠팡 플렉스를 일주일간 해보니까 무엇을 느꼈냐면 세상에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저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걸 해보니까 전반적인 감정이고, 쿠팡 플렉스의 장점은 물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벌써 장점 단점을 나누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 봤을 때요, 장점은 운동이 된다, 이 정신무장이 확실히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가 확실히 밝아진다. 그리고 뭐 돈도 버니까 내가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내가 원할 때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 양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일하러 나갔는데 일거리가 없으면 돈을 조금밖에 못 벌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쿠팡 플렉스는 일용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일용직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날 일이 없으면 그 사무실에 갔다가 그냥 집에 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항상 고정된 수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을 하러 왔는데 일거리가 작아, 그러면은 기름값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진짜 남는 것도 없는 그런 돈을 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날 하루치를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입이 계속 불안정하다, 단점인 것 같고요. 알바로 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지만, 알바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날 갔는데 한 2만 원도 못 벌었어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밤 새벽에 자다 깨갖고 갔는데 2만 원도 못 벌어. 근데 물론 그만큼 빨리 끝나죠. 빨리 끝나지만 내가 일을 쉽게 돈을 조금 벌려고 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좀 제대로 해서 좀 많이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그게 안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불안정한 수입이 단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최대치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오늘 빡세게 한다고 뭐 20만원, 30만원을 벌 거야, 이게 안 되는 게, 배송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 안에 물건을 다 보내야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7일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전체 지역을 다 해보지도 않고 특정 지역을 해봤는데, 어떤 지역들은 동선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지역들은 뭐 그에 비해서 조금 더 편했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속도를 빨리 뺄 수 있는 지역은 몸이 고생하고요, 속도가 천천히 들어가는 데는 몸은 좀 편해요. 근데 이 중간은 없는 것 같아요. 몸이 편한 지역에 가게 되면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고, 몸이 빡센 지역에 갔을 때 내가 정말 그대로 뛰어다니면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쨌든 한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단점과 연동해서 얘기를 하자면, 벌 수 있는 한계는 정해졌는데 수입은 그것보다 밑에서 어떤 수입이 나올지 그날은 랜덤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적게 벌었던 날은 하루에 4만원 정도? 하루에. 근데 하루에 4만원 버는 거는, 물론 그만큼 일을 적게 했기 때문에 4만원 밖에 못 벌었지만, 난 더 하고 싶은데 4만원 밖에 일거리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 플렉스의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 4개, 단점 2가지 정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과연 내가 얼마를 벌었을까, 이거를 좀 대략 계산을 해봤어요. 박스하고 비닐하고 단가가 다르고요, 신선이냐, 당일 배송이냐, 일일 배송이냐, 새벽이냐, 심야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거든요. 그거에 따라 단가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위주의 걸로만 하고 있는데, 송파구나 강남구만 봐도 지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또 단가가 다르고 해서 조금씩의 오차들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저의 단가로 제가 일을 했던 것대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도 확실하지가 않은 게, 그날 비닐류를 몇 개 가져갔는지 박스류를 몇 개 가져갔는지를 정확하게 카운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략 비닐이 한 80%, 박스가 한 2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뭐 물론 오차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2월 28일, 2월은 그렇게 28일날 마지막으로 한번 일을 해봤고요. 3월 동안 1, 2, 3, 4, 5, 6 일을 해서 28일 플러스 5, 6일까지 해가지고 7일간 일을 했을 때 총 배송했던 개수는, 이거는 박스와 비닐을 포함한 겁니다. 총 개수는 861개를 배송을 했더라고요. 금액은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대략 한 79만원 정도, 뒷자리 1000원짜리를 반올림하면 80만원이라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80만원 정도를 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간 80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하루 일평균 11만 3,800원 정도, 내가 노동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이게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는데, 배송을 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입차해서 내 물건을 할당을 받도록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씩 기다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입차하려고 가는 시간, 저는 집에서 여기까지 30분도 안 걸려요. 30분 잡고 입차 대기가 최소 30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이제 저한테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물건을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이 작업이 이제 물량에 따라 다른데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걸리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는 40분? 이 정도는 출발하기 전에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배송지 현장으로 가야 되는 또 시간이 있죠. 이거는 20분 잡을게요. 이렇게 하면 벌써 2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은 벌써 1시에 내가 여길 들어왔어도 2시간 정도가 이미 소요가 됐기 때문에 3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심야 같은 경우에는 7시 안에 모든 걸 다 배송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시간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4시간이라고 칠게요. 4시간이 사실 안 걸리는데 4시간이라고 치면 총 6시간 일을 한 거예요. 한 번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는 시간 필요하잖아요. 집에 가는 시간이 근데 이제 출퇴근 시간은 사실은 이제 일반 회사에서도 안 치니까 출퇴근을 빼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일반 회사에서도 안 쳐주는 거니까. 그러면 한 번 일할 때 5시간 반 정도 일을 해요. 이걸 이제 하루에 2탕 뛰는 날도 있고 1탕 뛰는 날도 있어요. 2탕 뛰는 날이 4번 뛴 것 같고요. 하루에 한 번이 3번 했었던 것 같아요. 2탕 뛰는 날은 11시간 근무를 했다고 치고, 사실 이것도 다 평균이라서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2탕 뛰는 날 11시간 했다고 치고요. 1탕 뛰는 날 5시간 반 근무했다고 치면 이틀에 16시간 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에서 8시간 반 사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일반 직장인들이 일하는 그 시간하고 같아요. 하루에 8시간이라고 치면 되겠네요. 그럼 8시간을 일을 해서 하루에 평균 11만 3,800원을 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급 14,225원. 꼴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뭐 최저임금이 요즘에 8,000 뭐 얼마죠? 8,500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꽤 높은 금액을 받는 건 맞아요. 여기서 14,000원 정도밖에 안 나온 이유는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물량이 적어서 일을 조금밖에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것보다 물건이 많아지면 이거 이상의 수입을 벌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시급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자기의 기름값 빼야 되고, 보이지 않지만 차량의 감가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키로수가 되면은 소모품도 갈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겠지만 우선은 시급 14,000원대에 일을 한다고 치니까 이거를 이제 이대로 계속 간다고 치면 11만 3,800원이라는 거를 30일, 하루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일을 하면 34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하루에 8시간씩 매일 일하는 거예요. 일반 직장인들은 그래도 주말 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 340만 원 정도 버는 거니까 사실은 아주 막 만족할 만한 수입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한 달 이상은 해볼 거거든요. 그래야 정확하게 수입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7일간 했을 때 거를 기준으로 이제 한 달로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수치는 340만 원입니다. 물론 하루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처럼 만약에 주 5일 근무를 한다 치면은 여기서 8일 정도가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한 70% 정도가 주 5일 근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238만 9천 원, 대략 24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쿠팡 플렉스를 주 5일째로 만약에 일을 한다 라고 계산을 하면 월급은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 계산이 됩니다. 최대 벌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고 그날에 따라 돈을 더 못 버는 날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의 요인 때문에 월급을 벌 수 있는 최대치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을 해봐야 이 금액에 근접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급여가 한 달에 2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25일하고 15일인가 10일인가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이제 급여가 꽂히는 걸 보고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는데요. 일주일간의 기록을 기반으로 제가 그냥 유추해 본 겁니다. 그러면은 쿠팡 플렉스 체험기 일주일간의 소감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특별한 상황이 안 생기면 굳이 뭐 8일차, 9일차, 10일차 찍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중간 정산을 한번 한 거예요. 다음 편 정도는 실제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죠.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